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들 몇 가지를 전해드릴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도 있지만 우리 한국과 관련된 흥미롭고 매우 기대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슈퍼 하인드 공격 헬기를 이미 기증했으며 해당 기체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운용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소총부터 대전차 화기, 전차와 장갑차, 심지어 공격 헬기까지 체코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에 Mi-35 공격 헬기 몇 대를 기증했으며 해당 공격 헬기는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활약했다고 아미 리코그니션이 체코 매체들을 인용해서 현지 시각 5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체코는 공격 헬기와 전차, 장갑차 등 무기 체계 지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기갑 장비들에 대한 수리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체코의 공격 헬기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공세적 항공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체코가 기증한 헬기는 공식적으로는 Mi-24V라는 형식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체는 기존 Mi-24에 비해 엔진 출력이 향상됐고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배기가스 냉각 시스템, 신형 위성 항법 시스템과 야간 전투 시스템, 신형 무장 운용 능력이 부여된 환골 탈퇴 개량형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12톤에 달하는 대형 공격 헬기인 하인드 시리즈는 23mm 기관 포탑 외에도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고 내부에 최대 10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등장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의 주력 공격 헬기 중 하나로 대량 투입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 헬기를 일반적인 지상군 화력 지원 용도가 아닌 장거리 타격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벨고로드 야간 공습 등 다양한 고정 목표 타격에 이 공격 헬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무기체계 운영은 무기체계가 거의 똑같은 전장에서의 피하 식별 문제가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 모두에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군 공격 헬기가 상당 부분 소진된 지금 이제 슬슬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헬기가 전선에 등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러시아군에는 카모프 50, 카모프 52, Mi-28 이런 다양한 신형 공격 헬기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크게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던 시점에 개발됐던 기체들이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군 주요 전략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량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도 러시아 공군의 주력 공격 헬기는 Mi-24 하인드 계열입니다. 이 하인드 계열은 일반적인 전투에서는 꽤 쓸만한 공격 헬기입니다. 일단은 12톤이라는 아파치보다 훨씬 더 큰 덩치를 자랑하기 때문에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하고요. 공격 헬기치고는 굉장히 특이하게 내부에 캐빈이 있습니다. 이 캐빈 안에 최대 10명의 병력이 탑승하거나 예비탄을 싣고 작전하다가 탄약이 떨어지면 야지에 아무데나 착륙해서 무장사가 재빨리 탄약을 재장전한 후에 다시 이륙해서 공격을 퍼붓고 이런 작전이 가능한 굉장히 특이한 개념의 공격 헬기인데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넉넉한 무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 큰 덩치는 하인드 계열의 가장 큰 단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개전 초에 키우 북서쪽의 호스토멜 기지 공방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호스토멜 전투 당시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던 러시아군의 헬기들 상당수가 이 하인드 계열이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하인드가 공격도 가능하고 병력 수송도 가능하니까 공중 강습 작전의 선봉에 세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하인드 공격 헬기에 탑승했던 보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격 헬기라는 것이 적의 미사일이나 대공포를 피해서 급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승차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롤러코스터는 사방이 오픈되어 있고 놀이기구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캐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력을 태우지 않더라 하더라도 덩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격 헬기보다 기동성이 크게 떨어져서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내부에 이렇게 병력을 탑승시키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착안한 푸틴 대통령이 재밌는 물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푸틴 대통령이 어떤 전용기, 버스 같기도 한 어떤 그 기체 내부에 앉아서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에게 뭔가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게라시모프 총참모장도 보이는데요. 이 헬기가 놀랍게도 러시아 공군의 대통령 전용 헬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기종 하나만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 공격 헬기의 넓은 캐빈을 보고 이거 개조해서 내 전용 헬기를 한번 써보자. 방탄도 되고 일반적인 수송 헬기에 비해서는 기동성도 뛰어나니까 생존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겠다 라고 해서 VIP 수송 헬기로 3대가 개조됐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보병들의 탑승 후기처럼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푸틴도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가 모스크바 인근 공항의 창고에 처박혀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150대 이상의 각종 헬기를 상실한 러시아, 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푸틴의 전용 헬기, 공격 헬기로 다시 개조해서 전선에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소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최근에 폴란드가 폴란드 내부에서 실종됐다, 도난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대규모로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해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이 전차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신형 전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유력한 후보가 우리나라의 K2 전차다. 이런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공식 확인된 수량만 232대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폴란드가 전차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전차 획득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K2PL이 낙점됐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군이 이를 부정하지 않아 K2PL 폴란드 진출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전차를 지원한 폴란드가 전차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일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도입하는 것과 한국산 K2 전차의 현지화 버전인 K2PL 전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아미 리코그니션이 현지 시각 5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현지 일간 더 W 폴리티스의 보도를 인용해 군 당국이 최근 인벤토리에서 대거 빠져나간 전차 전력을 메우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중고품 물량 일부를 구매하는 것과 K2PL 전차 대량 생산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고전차 구매 논의가 진행 중인 레오파르트2 전차는 이 시리즈의 베스트셀러 버전인 A4 버전인데요. 이 모델은 2125대가 독일에서 생산돼 독일 육군에 배치됐지만 냉전 붕괴 이후 1800여 대가 해외로 매각되고 나머지 물량 대부분은 독일군에서 운용되다가 퇴역하거나 부품으로 판매돼 현재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정치적인 이유로 M1A2 SEP V3 전차 250여 대를 도입했지만 44 구경장을 탑재한 이 전차가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차인 T-90M을 원거리에서 파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5 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한 신형 전차 도입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제 중고전차는 44 구경장의 구형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육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미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2PL 전차는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차체와 포탑이 대형화된 K2 전차의 확대 버전인데요. 전투 중량이 65톤으로 증가했고 모듈식 장갑과 능동방어 장치, 리모트 컨트롤 웨펀 시스템 등의 첨단 장비가 추가돼 폴란드가 도입할 경우 유럽 최강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춘 전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T-72 전차 대체 물량으로 최소 300대, PT-91과 구형 레오파르드2 전차 대체 물량까지 최대 800대의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이미 현지 업체와 협업이 이루어져 기술 이전과 폴란드 현지화 준비가 끝난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폴란드는 사실상 나토 최전선입니다. 바로 옆에 벨라루스가 있긴 한데 이 벨라루스는 친러 국가고 독재자 루칸셰코가 푸틴의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시가 되면 나토의 최전선으로서 지상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 전력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폴란드가 주력 전차로 쓰고 있는 레오파르드2 전차는 과거 냉전 붕괴 이후에 독일에서 중고로 도입한 A4 버전과 A5 버전 약 250여 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T-72를 폴란드 자체적으로 개량한 PT-91 전차가 약 230여 대 정도 있고요. 가장 최하급 전차로 T-72 계열 전차가 약 380여 대 정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의 물량이 우크라이나로 기증됐습니다. 일단 폴란드가 대체하려고 하는 물량은 우크라이나에 넘겨졌던 이 T-72 전차 이 물량이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T-72 개량형 PT-91도 나토 표준과 맞지 않은 구동구권 장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차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오파르드2 A4나 A5 전차도 현재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낙후된 전차이기 때문에 교체 필요성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일단 폴란드는 급한 대로 미국에서 M1A2 SEP V3 전차를 250대 계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긴급 도입했는데요. 2026년까지 250대가 전부 들어오긴 하지만 폴란드 육군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1A2 SEP V3 전차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최신 전차는 맞지만 미국의 특수성 때문에 화력에 대한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K2 전차도 그렇고 유럽의 신형 전차들도 그렇고 대부분 44 구경장에서 55 구경장으로 포신을 크게 늘린 전차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신이 길어지는 것은 포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신 내부의 가스압이 전차 포탄에 효과적으로 전해져서 이 포탄을 좀 더 빠른 속도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도라는 것은 결국 운동에너지 공식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즉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력이 증가하는 전차 포탄의 특성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유럽 국가들이 장포신 주포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포구 초속,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텅스텐이나 강철 탄심이 아니라 열화 우라늄이라고 해서 텅스텐보다 훨씬 더 무거운 탄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라고 했죠. 질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테어 55구경장 주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거운 열화 우라늄 탄을 이용해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관통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열화 우라늄 탄은 해외 수출용 버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출용 탄을 써야 되는데요. 이 수출용 탄은 균질 아변 강판, 즉 RHA 기준으로 약 700mm 정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관통력 가지고는 러시아 T-90M 전차의 렐릭트 반응 장갑을 관통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사정은 폴란드가 중고로 도입하려고 하는 레오파르드 2A4 전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포가 똑같이 44구경장 라인메탈 RH120 활강포기 때문입니다. 이 활강포에서 DM53이라고 하는 독일제 텅스텐탄을 사격할 경우에 약 600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600mm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90M의 전면 장갑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55구경장을 탑재한 신형 전차인데요. 우리 K2PL 같은 경우에 55구경장을 채택했고 독일의 텅스텐 탄자 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적용한 K279 날탄 같은 경우에는 자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800mm, 뭐 그 이상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850mm 이상을 관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의 열화 우라늄 탄과 거의 대등 이상의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전차를 지원해 주니까 영국이 자신들의 챌린저2 전차 중고 물량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주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챌린저2 전차는 주포가 120mm이긴 한데 활강포가 아니라 강선포입니다. 활강포라는 것은 포신 내부에 그 어떤 강선이 들어있지 않아서 탄이 스핀을 받지 않고 직선으로 날아가는 그런 포를 말합니다. 그런데 강선포는 먼 거리에서 좀 더 정밀한 타격을 위해서 탄에 스핀을 주는 그런 포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스핀을 주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회전력에 의해서 상쇄가 되겠죠. 물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스핀을 헛돌게 하는 그런 외부 껍데기를 씌우기도 하는데요. 그 껍데기로 인해서 탄자 직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통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챌린저 3 전차를 개발하면서 이 챌린저 3 전차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강선포를 버리고 독일제 55경장 활강포를 채택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공격력 수준에서 우리 K2PL 전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영국의 속셈은 아무래도 현재 지금 챌린저 3 전차가 개발 중에 있으니까 폴란드를 공동개발국으로 끌어들여서 챌린저 3를 함께 생산하자, 이런 제안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이 폴란드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자신들의 챌린저 3 전차의 생산 물량이 200대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단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겠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폴란드가 대체하려고 하는 전차의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폴란드 시장만 잡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니까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연 폴란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영국의 챌린저 3 전차 개발 사업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가 엮여 있습니다. 즉, 이 챌린저 3 전차의 일감을 영국과 독일이 나눠 가진다는 것인데요. 독일은 폴란드의 전차 기술을 제공하는 것, 폴란드의 기갑 전력이 강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구매하고 나서 이 전차의 성능에 만족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사업에 자신들을 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걸 거부를 했고, 그것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과 손을 잡고 K2PL이라는 모델을 준비하게 됐던 것인데요. 이번에 챌린저 3 전차 역시 말이 영국 전차지 실제로는 주포부터 사격 통제 장치, 주요 센서를 거의 대부분 독일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독일이 과연 폴란드로 넘어가는 챌린저 3 전차 기술을 그대로 용인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K2PL 같은 경우에는 K2PL 전차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현지 업체와 이미 협업 체제를 구축을 했고, 현지 방산 전시회에 여러 차례 출품해서 폴란드군 내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아미 리코그니션 기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전차를 도입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폴란드군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폴란드에서
K2 전차 잭팟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